안녕하세요. 펀드매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브라질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2편 시간입니다. 미국 주식과 낮은 상관계수를 가지고 있어서 분산 효과가 높고요. 낮은 대외 의존도로 아주 낮은 상호관세율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수준도 저렴하죠.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타이거 라틴, KB 브라질, 미래에셋 브라질 업종 대표 등이 있겠습니다. 제가 2편을 찍은 이유가 있는데요. 지난번 1편을 찍은 이후로 KB증권에서 변동성이 큰 장 속에서 틈새 전략이라는 좋은 리포트를 17일 날 얼마 전 발간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도 승률이 높았던 ETF들을 무려 취임 이후 15번의 관세 관련 이벤트 속에서 뽑아보셨는데 굉장히 대단하죠. 이 중에 물론 1등은 아니었어요. 브라질이. 첫 번째는 뭐냐면 미국 단기채권이었습니다. Tbil, BIL, SGOV 같은 ETF들인데요. 이 상품을 보면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네, 미국 단기채는 얼마 전에 제가 올해 좋을 것으로 소개해드리는 미국 공모주 펀드에서 투자하는 주된 전략이에요. 미국 단기채권으로 깔아놓고 미국 공모주 나올 때마다 들어가서 상장 당일날 수익을 실현하고 수익을 이렇게 쌓아가는 전략이죠. 마치 국내 공모주 펀드처럼 말입니다. 이제 자산 구성 현황을 보면 올해 연초긴 한데 외화 채권 ETF 이게 대부분 단기 채권 이런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는 거고요. 달러 MF 투자하는 게 무려 한 2% 가까이 되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이 미국 단기채로 깔아놓고 조금 초과 수익을 내는 분들한테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분들한테 미국 공모주가 좋을 거다라는 말씀인데 오늘은 브라질 얘기니까 좀 건너뛰도록 하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브라질 얘기를 들어가면 연초 이후로 이제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긍정적입니다. 오히려 그동안 말씀드린 타이거 라틴이라고 하는 녹색이 제일 성과가 부진하죠. 얘는 브라질만 투자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멕시코나 다른 국가가 섞이기 때문에 관세율도 다르고 주가의 움직임도 달랐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KB 브라질 같은 경우는 무려 13% 그리고 신한 브라질은 10% 넘는 성과를 연초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 올해 브라질이 왜 좋으냐라고 했을 때 왜 승률이 높으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근거는 미국 주식과 상관계수가 낮아서 포트폴리오상의 분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절대적으로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주가가 싼 주식이라는 거죠. 이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브라질의 대외 의존도, GDP 대비 무역 비중이 한국의 3분의 1 수준으로 작다라는 점도 그래서 가장 타국 대비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은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근거의 사진으로 한번 표로 보여드리면 낮은 상관계수라는 거는 이 보베스파 지수가 S&P 500 대비 숫자가 낮죠. 숫자가 낮을수록 분산 효과가 높아서 S&P 500이 하락할 때 덜 하락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로 그러면 심지어 하락할 때 상승한다는 뜻이기도 한데 마이너스까지 가는 자산들은 여기는 없었고 주식끼리 비교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가는 게 가장 인상적입니다. 물론 더 작은 걸로는 상해 지수라든가 항생 인덱스 같은 홍콩 주식들이 있는데 이제 미중의 전면전이라고 보다 보니까 여기 투자하기 좀 부담스럽죠. 그나마 작다면 인도라든가 우리 코스피 등등도 보이는데 브라질이 압도적으로 0.4mm니까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싼 밸류에이션, 주가가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죠. PER이라고 하는 지표가 작을수록 저평가된 건데 우리 보베스파 인덱스, 브라질 인덱스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주가 대비 순위 이익이 좀 올라가야 됩니다. 이익률은 반등하고 있지는 않아서 아직 좀 꺾여 있죠. 근데 이 부분이 반등한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좀 각광받는 주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모멘텀은 일단 미국의 농산물, 대두 같은 것들을 브라질로 지금 다변화시켜 놓고 있죠, 중국이. 그리고 두 번째는 전기차 캐즘이 끝나고 혹시라도 이런 전후복구 사업과 맞물려서 광물 자원이나 이런 원자재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농산물과 광업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브라질의 경제가 상당히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낮은 대외 의존도 부분입니다. GDP 대비 무역 비중이 브라질이 굉장히 작죠. 한국의 3분의 1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유는 브라질의 수출 상대국은 사실 미국이 가장 크다기보다는 중국이 가장 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수출물 가지고 관세 가지고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경로에서 오는 것까지 제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국가 안보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데 그런 리스크는 여전히 살아있겠지만 이렇게 낮은 대외 의존도는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미국의 타격의 관심에서 좀 벗어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관점에서 브라질은 향후에 전후복구 사업을 비롯해서 또 원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자원부국으로서 또 지금 주가가 싸다는 상황에서도 봤을 때 향후에 조금 기대되는 시장이 아닐까라고 저도 좀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말씀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